네, 이번 시간부터는 IT 키워드 파트 2 기출문제 풀이편 시간으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파트 1 기본편 강의를 통해서 어떻게 자료를 입력을 해야 되고 편집을 해야 되는지 그런 기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들을 살펴봤는데 실제 시험장에서는 문제가 어떠한 형태로 출제가 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스스로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다 해결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파트 2 과정의 목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파트 2 과정 같은 경우에는요, 전부 다 들으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강의 교환에 이렇게 그 PDF 교환이랑 워드 완성 파일을 같이 올려놓았거든요. 여러분들이 미리 새로운 문서를 만들어서 같이 함께 이렇게 작성을 해보는 거죠. 작업을 해보고 실질적으로 내가 여기서 놓치는 부분이 어떤 건지 정답 파일과 비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실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든 문서랑 제가 만든 정답 문서를 비교했을 때 똑같다라고 하면 사실 문제가 없는 거고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파트들에 대해서만 강의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A형 강의는 가능한 다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강의들, B형, C형 이런 강의들은 여러분 선택에 맞게 강의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시간에는요. 기출문제 A형에 대한 파일과 표 작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장을 가게 되면 가장 먼저 이제 스타일 작업을 1번 조건으로 명시를 하고 있는데 스타일 조건 작업이 1번 조건으로 명시가 되어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미리 이제 설정해 줘야 되는 것들이 있죠. 파일을 저장하는 부분, 그리고 데이터에 대해서 입력하는 부분, 그리고 문서에 대한 여백을 설정하는 부분, 번호를 매기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선행하는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조건에 맞는 스타일 적용 기능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워드 화면으로 이동해서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들께서는 워드 2021 프로그램을 먼저 실행해 주시고 여기서 새 문서 아이콘을 눌러서 새로운 문서를 만들겠다라고 선택을 해줄게요. 이제 우리는 파일에 대해서 저장하는 작업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있는 저장 아이콘을 눌러주시고 찾아보기 항목을 선택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앞부분 기본편 강의에서 내용을 들으셨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파일 저장하는 방법 설명드릴게요. 내 PC ITQ 폴더 안에 들어가고 여러분들의 수험번호 8자리 이 수험번호는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 접수를 하고 수험표 출력 기간이 있거든요. 출력 기간 이후에 수험표를 출력하면 미리 수험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험번호와 하이픈 빼기 본인의 성함 형식으로 여러분들이 파일 저장을 진행해 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파일 저장을 해주면 되는 거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어디 할 거냐면 저는 문서에다가 강의 교환 폴더에 1강 교환이라고 하는 폴더를 만들 거고요. 여기 안에다가 완성 기출문제 A형 파일 작성과 표 작성 1 이렇게 제가 파일 이름을 저장을 시켜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
이제 문서에 대한 여백 설정을 변경하는 작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상단에 있는 레이아웃 메뉴를 선택을 해볼 거고요. 여기 있는 페이지 설정 메뉴에서 확장 메뉴를 선택해 주면 되겠습니다. 확장 메뉴를 눌러주면 페이지 설정을 할 수 있는 창이 보여지게 되고요. 우리는 왼쪽과 오른쪽 요 두 개의 여백에 대해서만 1.1cm로 설정을 하고 나머지 위쪽, 아래쪽, 머릿말, 꼬릿말에 대해서는 각각 1cm로 설정을 진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백 설정을 해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왼쪽을 선택을 한 다음에 1 입력해 주시고요. 탭 눌러 주시고, 아니면 여러분들께서 키보드의 Alt 키와 T를 눌러, 여기 보시면 숫자 알파벳이 있잖아요. 여러분들께서 같이 선택을 했을 때 위쪽 항목으로 이동하게끔 할 수가 있습니다.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뭐 크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냥 위쪽에다 커서를 두고 1 입력하고요. 항목 이동할 때는 탭으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왼쪽 오른쪽은 1.1로 이렇게 우리 설정하는 거 작업해 볼게요. 그 다음 레이아웃 메뉴에 들어가서 우리 머리글과 바닥글에 대해서도 각각 1cm로 설정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게 되면 문서에 대한 기본적인 여백 설정이 완료가 되고, 그 다음 페이지를 추가하기 전에 먼저 진행해야 될 작업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홈에 들어가면 단락이라고 하는 그룹이 보여지게 되고요. 여기서 확장 메뉴를 누르게 되면 단락 뒤 간격에 대해서 8포인트로 설정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8포인트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실제 시험에서는 이 간격이 설정이 되면 안 되거든요. 요거를 0포인트로 이렇게 변경 작업을 진행해 주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문제 번호 1번 입력하고 엔터를 한 3, 4번 정도, 특별히 뭐 엔터를 치는 횟수는 막 지정이 되어 있진 않아요. 일반적으로 3, 4번 정도 간격을 두기 때문에 엔터를 3, 4번 쳐서 적당한 1번과 2번 사이 번호 사이에 줄이 생기도록 설정해 주시고요. 2번도 마찬가지로 번호를 입력하고 엔터를 여러 번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상단에 있는 참조, 죄송합니다. 상단에 있는 레이아웃 메뉴를 눌러주시고 여기서 나누기, 구역 나누기에 있는 다음 페이지부터를 선택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번호 3번과 문제번호 4번을 입력하고 총 3장의 페이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레이아웃 나누기에서 구역 나누기를 선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3장의 페이지가 문서에 만들어지도록 설정을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문서 설정은 완료가 됐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1번과 2번 사이, 그러니까 1번 다음 줄이 되겠죠. 여기다가 이제 실질적인 데이터 입력을 진행해 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 데이터에 대해서 완성되어 있는 출력 형태가 있죠. 요거를 참고해서 데이터 입력을 진행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글자를 입력을 하고 영어 데이터를 다 입력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냥 시간 관계상 그냥 이렇게 미리 제가 좀 데이터를 입력을 해 보았고요. 뭐 굳이 여러분들께서 제가 뭐 영타 치는 걸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미리 좀 복사 작업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영어 데이터 입력을 다 했다라고 한다면은요, 이제 영어와 한글 사이에 뭐를 해야 되냐면 그 사이에 간격이 두고 있어요.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요, 여기 이제 단락뒤 간격이 있죠. 이게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엔터는 2번 치는 게 아니라 1번만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서 또 엔터를 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 엔터를 한번 친
그 다음 줄에다 그냥 쭉 입력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게 되면 여기 다음 줄에 뭐가 생긴다? 간격이 생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네, 데이터 입력을 해볼게요. 소재는 인증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훈련을 통해 배우는 프로그램 또는 주기이다. 이 과정은 산업에서는 연습생을 확보하고 학생에게는 장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반을 제공한다. 네, 이렇게 데이터 입력을 진행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데이터에 대해서 단락과 글꼴 설정에 대해서 변경을 해줘야 되는데 요걸 이제 스타일 기능을 통해서 설정을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전체 범위를 먼저 선택을 해주면 되겠고요. 이 상태에서 우리는 홈 메뉴로 들어가 볼게요. 여기서 우리는 스타일 메뉴를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스타일 만들기 라고 하는 메뉴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스타일 이름에 대해서 시험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데이터 입력을 진행해 주면 되겠고요. 여기서 그냥 확인을 누르면 스타일 추가로 끝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수정 메뉴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새 스타일 만들기에 대한 세부적인 확장 메뉴가 보여지게 되고요. 우리 시험에서는 단락에 대한 조건, 그 다음에 글꼴에 대한 조건을 각각 설정하도록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락에 대한 조건을 먼저 설정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하단에 있는 서식 메뉴를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단락 메뉴를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요, 왼쪽에 들여쓰기 설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 있고요. 현재 단위가 글자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단위 자체를 지우게 되면 단위가 글자인지 포인트인지 센티미터인지 이제 워드에선 정확하게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글자라고 하는 단위는 그대로 두고요. 그냥 1.5 숫자 부분만 이렇게 변경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단락 뒤 간격에 대해서는 지금 얘가 이제 같은 말로 되어 있어요. 한 줄로 해도 되고 12포인트로 해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도 단위를 안 적으면 어떤 거를 설정하는 건지 모르는데 여기는 줄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한 줄로 간격을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영어 데이터와 한글 데이터 각각의 단락이기 때문에 단락 뒤, 그죠? 영어 다음 단락에 여기 사이에 간격이 생기겠구나라는 거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네, 확인해 주시고 다시 한번 서식에 이번에는 글꼴 메뉴로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가장 먼저 글꼴에 대한 크기 설정을 해 주고요. 그 다음에 글꼴 데이터에 대해서 한글과 영어 글꼴에 대해서 다른 글꼴로 설정하도록 조건이 명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 글꼴은요, 우리 도둠으로 설정을 해볼 거고요. 영어 글꼴, 그냥 데이터에 대해서는 불림으로 설정을 진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고급 메뉴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택을 하게 되면은요, 장평과 간격에 대해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간격은 표준 그대로 설정되어 있는 게 보이기 때문에 장평에 대해서 95%로 시험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설정을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글자 같은 경우 이미 10포인트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체크하고 확인 눌러주면 되겠고요.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 데이터에 대해서 스타일 작업이 완료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문제 1번에 대한 부분 스타일 작성 문제를 풀어보았고
그 다음 문제 2번 부분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문제 2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표와 차트를 작성하는 문제인데요. 표와 차트 전부 다 하게 되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으로 생각이 돼서 이번 시간 이제 표 작성 중점으로 좀 진행을 해보고 다음 시간에 두 번째 문제에 다음으로 진행해야 될 차트, 그 다음에 3번 조건에 해당하는 수식 작성까지 나눠서 진행을 해보는 걸로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시간 자체가 1시간이기 때문에 이 1시간의 시험 시간의 과정을 기출문제 풀이로 쉬지 않고 하게 되면 굉장히 그 강사도 그렇고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그렇고 피곤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쪼개가지고 어떻게 세션을 나눠서 내가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파악하실 수 있도록 강의를 좀 쪼갰으니까 그 부분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수강해 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좀 데이터 넘어가서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 2번에서 가장 먼저 진행을 해야 될 거는 표를 작성하는 부분을 먼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열과 행개수에 대해서 체크를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열과 행개수는 시험에서 항상 고정적으로 지정되어서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칸, 다시 말해서 열 개수는 6개가 되겠고요. 행, 다시 말해 줄은 5개인 그러한 표 데이터를 작성을 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표 작성하는 부분 정의를 해주면 되겠고 우리는 다시 한번 워드로 이동해서 표 삽입하는 부분부터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삽입 메뉴를 눌러주고 그 다음에 표 메뉴를 선택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표의 개수를 6에 5로 이렇게 설정을 진행을 해주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하게 되면 표, 데이터, 표의 기본 틀이 만들어진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이제 데이터에 대해서 삽입하는 작업, 네, 내용을 입력하는 부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출력 형태를 참고해서 자료 입력을 진행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제목은요, 탭을 이용해서 옆으로 슉슉슉 넘겨주시고, 그 다음에 2024년, 2023년, 2022년, 2021년 이렇게 네, 연도의 값을 이렇게 아래쪽 방향으로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본편 강의에서 한번 정리를 드렸던 내용이긴 한데 못 들으신 분도 계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제목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다 제목이잖아요. 텍스트이기 때문에 옆으로 넘기면서 필드 제목을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칸마다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구분 데이터는 이제 사실상 텍스트가 되겠죠. 연도와 그러니까 숫자와 문자를 결합한 거기 때문에 이제 그 문자 데이터 해당이 되고요. 나머지 서울 데이터부터 이제 합계 데이터까지는 이제 숫자 데이터를 입력하는 그러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문자는 가운데 숫자는 오른쪽 이렇게 정렬을 하라라고 조건을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의 칸마다 입력하는 데이터 형태가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옆으로 넘어가게 되면 지금은 어차피 똑같은 숫자니까 크게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좀 습관을 들였을 때 첫 번째 제목은 옆으로 넘어가서 입력하고 그 외에 본문 데이터는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입력하는 방식을 추천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정해진 건 아니에요. 내가 조금 더 입력하기 편한 방식이 있다면 그 방식으로 사용하면 되고 저는 아무래도 정석을 알려드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입장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는 저렇게 해서 입력을 빠르게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정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네, 말이 좀 길었는데 우리 데이터 입력 바로 한번 진행을 해 볼게요. 968 입력해 주시고 2007 그 다음에 4963 그 다음에 8926
네, 여기서 오타업계 입력해 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204, 873, 2639, 4320 네, 입력해 주고요. 그 다음에 부산 데이터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298, 977, 3308, 5347 네, 이렇게 입력해 주고요. 그 다음에 기타 데이터 입력을 해야 되겠죠. 2184, 1721, 2916, 그 다음에 3301 이렇게 데이터 입력을 진행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기본적인 입력은 진행이 되었고요. 어차피 합계 데이터는 우리 계산 기능을 통해서 할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표 조건, 1번 조건부터 순서대로 작업을 진행해 주도록 할게요. 일단은요, 표 전체에 대해서 글꼴 변경하는 거, 그리고 캡션 넣는 거, 맞춤 설정, 음영색까지 1번부터 3번 조건까지 한번 원스톱으로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워드로 이동을 해가지고 표 데이터 전체적으로 선택을 먼저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홈에 들어가서 글꼴을 도둠으로 변경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글자 크기는 10포인트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설정을 진행해 주면 되겠고요. 이제 캡션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캡션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이제 모두 선택 이 아이콘을 눌러주고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아래쪽에서 세 번째 캡션 삽입이라는 메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얘를 눌러볼게요. 네, 그러면 캡션에 대해서 이렇게 표시가 되고 그대로 확인 버튼 눌러주도록 할게요. 네, 그럼 캡션 내용이 넣어졌고요. 기존에 있던 표 1이라고 하는 글자는 지우고 산학 1체형, 도지학교, 참여, 학생, 현황, 단위, 명 이렇게 글자 입력을 진행해 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해당하는 데이터, 우리 캡션 데이터 더블 클릭해서 선택해 주고요. 글자를 도둠으로 바꾸고 제가 잘못 쳤네요. 다시 한번 도둠이라고 글자 이름을, 글자체를 수정을 해주고요. 굵게는 풀어주고 오른쪽 정렬까지 이렇게 배치를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단락에 들어가 보면 단락 뒤 간격이 있어요. 그런데 출력 형태를 봤을 때 여기 똑같이 단락 뒤 간격 있죠. 별도로 이거는 수정하지 않고 작업하는 걸로 진행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뭐 해야 됩니까? 데이터에 대한 정렬 작업해야 됩니다. 그래서 표 데이터 전체 클릭을 해서 데이터 전체적으로 가운데 정렬을 하겠다라고 먼저 선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숫자 데이터에 대해서만 한 번 더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 그 다음 해당하는 데이터에 대해서 오른쪽 맞춤으로 하겠다라고 설정을 진행해 주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셀 음영색 설정하는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구분 데이터부터 기타 2022년 데이터까지 선택을 하고 데이터에 대한 셀 음영색을 설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디자인 메뉴로 가야 되겠죠? 디자인 메뉴로 타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음영이라고 하는 메뉴를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채우기 색을 노란색으로 설정을 진행해 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조건 볼게요. 4번 조건은요. 계산 기능을 사용해서 빈칸의 합계를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에 있는 합계의 마지막, 그죠? 마지막에 있는 첫 번째 이 부분을 클릭을 해주면 되겠고 상단에 있는 레이아웃 메뉴에 들어가게 되면 제일 오른쪽 끝에 주식
수식이라는 메뉴를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얘를 눌러주고요. 그러면 이제 수식에 대한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도록 표시가 되고, 여기서 숫자 형식 같은 경우에는 합계 데이터이기 때문에 지금 그 단위 값이 분명히 1000의 자릿수가 넘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죠? 100의 자릿수가 될 만한 데이터는 없어요. 왜냐하면 다 지금 값들이 다 크기 때문에 뭐 많이 넘어가는 것도 있고 1000이 넘어가는 게 대부분일 거예요. 어쨌든 숫자 형식에 대해서는요, 1000단위가 넘어가는데 1000단위마다 뭐가 붙습니까? 컴마가 붙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베이직한 형태인 샵, 컴마, 샵 0 요걸로 이제 숫자 형식을 설정을 해 볼 거고요. 그대로 확인 버튼을 눌러주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합계 데이터 전체 선택을 하고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붙여넣기를 진행을 할게요. 이 마지막 데이터는 이제 X 말 그대로 이제 그 합계를 계산하지 않겠다 라고 표시를 한 거기 때문에 마지막 부분은 넘어가 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23년 데이터와 22년 각각 합계 두 번째, 세 번째 데이터에 대해서 값을 갱신하는 작업을 진행을 해 볼 거예요.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은요, 필드 업데이트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눌러주고 여기 합계 부분도 마찬가지로 필드 업데이트 해서 값들의 내용을 갱신 시켜주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테두리에 대해서 설정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 우리 여기 합계의 마지막 데이터 요거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는 디자인 메뉴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자인 데이터에 대해서요. 하향 대각선 테두리 그리고 상향 대각선 테두리 이 두 개 부분을 여러분이 설정을 먼저 진행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 데이터 전체적으로 선택을 해서 뭐를 할 거냐면 이중실선을 적용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테두리를 우리 선의 종류 먼저 바꿀게요. 선의 종류를 이중실선 요게 되겠죠. 요걸로 하고 테두리에 들어가서 바깥쪽 테두리 요걸로 할 텐데 굵기가 너무 얇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 더 굵은 걸로 해서 바깥쪽 테두리 하니까 괜찮죠? 다시 한번 첫 번째 줄 데이터만 선택을 하고요. 이 상태에서 테두리 설정하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선택해서 테두리 설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지금 정렬이 풀렸는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전체적으로 범위를 잡고 가운데 정렬 숫자 데이터만 오른쪽 정렬 네, 이렇게 설정 작업을 진행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요, 우리 기출문제 A형에 대한 스타일과 표적성 문제를 완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차트를 어떤 식으로 작성하고 편집해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연습하실 수 있도록 문제를 하나 더 만들었거든요. 요거는 제가 정답 파일 함께 올려둘 테니까 여러분들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은 같이 풀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